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5월과 미월의 을목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 나가기 앞서 어, 주변에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던가 아니면은 아직도 책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처 다 체크를 열심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보낸다고 했는데도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보내드린 건 아니고 일부러 빼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신법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좀 눈에 익히고 많이 보다 보면은 좀 더 사주를 보는 그런 안목이 길러지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신법 이렇게 쭉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사례를 들어서 통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제 목소리도 졸리고 강의 내용도 힘들어가지고 눈이 감기실지 모르겠지만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도 나갈게요. 자, 자, 5월의 을목이죠. 목화 식신이죠. 목화 식신. 오중에 병화도 있어서 목화, 식상관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식신격이에요. 그죠? 격으로 따지면은 목화 식신이다 그러면 수다. 그러니까 여름 사오미월은 웬만하면 수를 잡는다. 해자축 있어서 크게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용신의 글자가 해자축 방합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용신의 글자가 합국을 이루고 있어요. 방합을. 그러면은 이렇게 방합을 이루고 있으면은 웬만한 그런 화토운이 와도 용신이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좀 곡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5월 을목일주가 5월의 을목일주가 참 5월의 을목일주가 그러니까 미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5월의 을목일주가 미인들이 많다. 그리고 또 미인으로 뽑을 수 있는 일주들이 그러니까 녹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녹인데 도화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녹도화, 신유일간, 신유일주, 을묘일주 이런 일주들이 그러니까 신유 녹인데 이게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을묘 녹인데 이 도화의 글자의 묘가 그래서 녹도화라고 하는데 5월의 을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유일주, 을묘일주 이런 일주들이 예쁜 미인들이 많습니다. 미인들이 많다. 자, 어쨌든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오 뜨겁죠. 온통 뜨거운 데다 천간에 토도 이렇게 있네요. 임수가 용신이 당연히 되는데 내 뿌리가 되는 글자가 신금이 연에 멀리 있어요. 그죠? 멀리 있죠. 임수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금이 멀리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이런 글자가 그죠? 무토가 병이다.
용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용신이 이런 그 신금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용신이 약해서 잔병이 염려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살로 보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이 오화라는 글자가 인호술이잖아요. 인호술. 인호술이 신금 입장에서는 역마, 재성, 월살의 글자인 거죠. 그죠? 역재월이죠. 그러면은 이 역재월이 기신이기 때문에 역마, 재성, 월살에 합되는 그런 운에서 이 역재월에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역재월이 안 좋게 작용하면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역재월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화토가 많다, 수가 마른다 그러면은 뭐 질병을 좀 다루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고혈압, 그죠? 당뇨, 신장, 방광, 비뇨기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 수도 문제가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뭐 화가 문제 없다 그러면 수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렇게 화가 많으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속 안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에 염증이 생긴다. 겉으로 발현이 되는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염증은 우리가 그 금방 알고 뭐 치료를 할 수 있던가 뭐 그렇게 약을 쓸 수 있겠지만은 속에서 염증이 나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말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5월, 미월, 아까 오미합을 하고 있고 5월에 천간으로 병화 떴다. 그죠? 예, 무조건 4, 5, 미월에 천간에 화 뜨면 뜨겁다. 수용신이다. 수가 용신인데 이 무토가 아주 나쁘죠. 개수를 용신을 써야 되는데 무토가 참 나쁘다. 이럴 때에는 이 병을 제거하는 운이, 그러니까 모군이 오면은 목국토를 해줘서 이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가불운이 왔을 때 무토병을 제거하니 이때 이제 승진을 했죠.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바가지 긁고 안 좋게 하고 사사건건 뭐 하지 마라 하라 막 이렇게 간섭을 하다가 이 이게 모군이 딱 오면은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현모양처로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내조의 여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재성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소득,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뭐 묵었던 땅이 뭐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게 뭐 팔려서 뭐 돈이 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돈과 그 배우자의 그런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에 인호화극을 하고 목화가 이렇게 많죠. 목화 5월에 이렇게 목화 많고 천간으로 토가 떴죠. 당연히 금수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병이죠. 무토가 병, 당연히 병이고 유금을 화급금하는 오화도 안 좋죠. 그렇죠. 오화도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유금 평관을 이제 용신으로 할까?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잡고 평관을 잘 쓰는 사주죠. 저 평관을 잘 쓴다 하면은
편관이니까 그 문과가 아니라 무 쪽이죠. 무 쪽.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가용신이고 금이 시신이다. 그래서 편관을 쓰는 직업에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금이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뭐도 죽는다, 수도 죽는다. 계수의 유일한 의지처인 유금이 관인데 관이 없어지면 내 의지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인성도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정체적인 난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직장에서 쭉 말바꾸, 그러니까 말뚝을 밟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직장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관이 용신인 분들은 어쨌든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5월에 천간으로 이렇게 화가 떴죠. 5월에 천간으로 화가 떴다. 당연히 뜨겁죠. 그러면 수를 찾아야 되는데 축중에 개수 있고 해수는 있는데 해미 목으로 이렇게 합의돼 버렸네요. 축중의 개수를 잘 쓰자. 개수가 용신이다. 여름에는 그렇죠. 여름에는 이 축토나 진토가 있으면 사주에 좋아요. 마르는 법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르는 법이 없다. 자, 다음 사주. 자, 5월 인호 이렇게 합을 하고 있네요. 뜨겁죠? 천간으로 화 떴다. 당연히 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뭐 제살태과라도 부는 거죠. 이 화국의 그 금을 극하니까 화극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 살은 아니어서 제살태과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 금수운이 좋다. 그러니까 지지로도 금수가 와야 되고 천간으로도 역시 금수의 기운이 올 때 좋은데 이 사람이 을의 대운에 망했다고 해죠. 망하고 거지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수가 오는데 이 해수가 참, 이 해묘목의 목생활을 하고 인해한목의 목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인해한목의 목생활, 해묘목의 목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그 배신사가 일어난 거죠. 배신사. 배신을 때린다. 인성의 배신이 있는 거죠. 인성. 나를 도와주는 척하고 문서의 배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서가 좋은 문서이다라고 해서 내 딴에는 잡았더니 그렇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문서가 겁재로 바뀌면서 비겁으로 바뀌면서 화급금을 해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관이 떨어진다. 화급금 당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명예가 당연히 실추되죠. 그리고 또한 또 천간으로 을이 떴죠. 비겁년이죠. 을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통변에서 나오는 가운데 빼기예요. 이런 구조로 있는데 을년이 온다. 그러면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을 하면 이게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겁재 간목이 나한테 온다. 그럼 겁재 간목이 나한테 오면은 내 것을 뺏으러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상황에는 이게 망하게 돼요. 망하게. 자, 다음 사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5월에 그렇죠. 오미 뭐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목화상관이죠. 천간에 토 떴다.
화 떴다 토 떴다 뜨겁습니다. 여기 금수 운이 좋은데 개수는 당연히 무게합을 해서 이게 좀 약하죠. 무력하다고 보고 요 해수 역시 비슷하네요. 오해합을 하고 해미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합을 우리가 기름불이라고 했잖아요. 기름불, 예, 석유, 원유, 기름불, 해미목 하다 보니까 이게 따뜻한 물이에요. 해수가 난류잖아요. 난류. 그러니까 난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불이라고 해수가 오화를 보면 기름불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는 천간에 있는 개수는 해수 믿고 있는데 해수는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 개수 역시 무기력해진다. 무게합을 해서 제하기에 그런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금수운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신대운 신축년에 신부전증 신장이식 이 수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수에 문제가 생겼다. 어쨌든 수에 문제가 생긴 거는 왜 생겼을까 보는 거죠. 정축이 뭐죠? 백호죠. 을미가 뭐죠? 백호죠. 을미 백호, 정축 백호. 세운에서 정축년이 왔다. 백호연이 와가지고 중미충 백호 발동시킨다. 미중에 정화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백호가 발동해서 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백호 발동이 있었구나. 정화가 그렇고 그러면 미중에 운에서도 정화가 발동돼서 왔고 미중에 을목인 나 역시 내가 발동돼 있는 상황이니까 백호에 충이 생기면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수술수 생긴다. 그래 이제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정화라는 글자가 어쨌든 이렇게 정계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와 개수의 그런 만남이 있고 개수도 당연히 흉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정화가 화급금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정축년에 신장이식을 했는데 그래도 이 용신대운이어서 이분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운이 용신운이 아니었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안녕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금운이라 그렇다. 용신운이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많네요. 이렇게 토금이 많죠. 그죠? 미월에 정화 떴다. 어쨌든 뜨겁다. 정관으로 화 뜨면 뜨겁다. 지지로 토금도 많다. 그러면 난 당연히 약하죠. 제다신역에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축중의 개수, 임수를 쓸 수 있는데 임수는 이렇게 묶여버렸죠. 못 쓰죠. 이 정임한 목을 하죠. 가상의 목이 생기죠. 그죠? 제다신약 수목이 용신이다. 그렇죠. 수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82년 경술대운 임술년에 결혼을 하였죠. 결혼을 하시고 보통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비겁운에 그러니까 인비운에 결혼을 해요. 인성이나 비겁운에 인비운에 결혼한다. 또한 이렇게 비겁이 같이 있으면 비견이 같이 있으면은 비견을 하나 이렇게 날려주는 운에 내가 결혼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비견이 제거됐을 때
내가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 상대가 없어졌을 때 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을경합을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내가 제다신약이다 보니까 내 힘이 강해질 때 보통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인성년에 결혼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년인데 인성이 비겁제를 인성이 정제와 같이 왔네요. 임술 정제가 같이 왔는데 축술미 사명을 진술중미 축술미 사명을 하다 보니 어쨌든 결혼하는 시점에서도 좀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시끌시끌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10년 딱 살고 임신년에 이제 이혼을 하였다고 하는데 왜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수목이 용신이라고 했는데 이 수목년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용신년이면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신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용신운이 내가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자리가 좋을 수 있고 반면에 가정에 있는 그런 그 이별이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족이 돌아가신다던가 이런 거는 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별수는 어쨌든 용신운이라고 하면 다 좋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용신운 중에서도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좋은데 용신운의 환경 자체는 좋은데 그러니까 세운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그 희비도 역시 갈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자 수목이 용신이라고 하지만 화가 뭐예요? 화. 내 앞길이잖아요. 앞길. 화가 죽으면 토도 죽는다라고 화토동법이지 않습니까? 토도 죽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신의 대운.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는 거죠. 금생수 지지로도 해수가 오는데 해수는 해미목도하지만 어쨌든 이 사주가 진의 원진도 되고 축은 해자축이 되고 그러니까 유금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임신년이 오면은 물이 더 많아지는 일이 생기죠. 그죠? 물이 더 많아진다. 지지에서 이 신금이 진토와 신진합을 하면서 물이 많아진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역시 이렇게 묶어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운이 천간으로 임이 뜨면서 정임합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내가 좀 앞길이 막힌다 라고 해서 이분은 그러니까 신해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식신이 그러니까 목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임합을 해서 이제 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목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의 이제 경쟁 상대가 생기고 그죠? 나의 비견이니까 보통 그러니까 남자들 운에서 그러니까 남자 운에서 비겁운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좀 바람이 나는 아니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남자 운에서는 비겁년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비겁이 들어오면은 배우자가 바람이 나던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남자 사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주도 천간으로는
어쨌든 금생수에 수생목 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보여지기로는 화가 죽으니 화가 꺼지니까 내가 좀 앞길이 막히고 거기 화와 관련돼 화와 토와 같이 있는데 토도 역시 무력해지고 그렇다. 그리고 또 당연히 배우자 자리가 충미충이잖아요. 그죠? 충미충 걸려 있다. 이제 유축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지만은 충미충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충미충 월지랑 일지랑 충을 하면은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 갈등, 시집과의 갈등, 뭐 이런 현상들 복합적으로 뭐 발생을 하죠. 자, 미월의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의 을목용신법. 미월 같은 서미월 당연히 뜨거우니까 천간으로 금수운이 좋다. 미월에 사오미에 오화가 공엽으로 있죠. 사오미에 천간으로 정정 떴다. 뜨겁다. 그죠? 진중의 개수가 좋고 해수는 해미목으로 좀 무력해졌다. 금은 당연히 신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어사의 명이라고 했는데 이 해, 미 사이에 묘를 삼합으로 두고 있죠. 그러면은 묘가 뭐냐? 을목 입장에서는 묘가 이제 녹이죠. 녹을 숨기고 있다. 뭐 그렇게도 이제 뭐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을목 입장에서 식신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상관도 있고, 그러니까 식상이 이렇게 좋다. 식상이 좀 발달한 상황에서 정관으로 이렇게 관을 용신으로 이렇게 쓰죠. 관을 용신으로 쓰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출세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출세하는 사주가 된다. 자, 자, 다음 사주 미월에 을목인데 미월에 토금 축토 있고 토 떴고 하다 보니까 토금은 좀 많네요. 토금이 강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묘목이고 뭐 해미목도 하지만 좀 약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미월 뜨거운 계절에는 역시 개수다. 축중개수, 용신, 실랑이라는 벼슬에 오른 그런 사주고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미월의 을목. 그러니까 천간으로 화 떴다. 당연히 뜨겁다. 그러면 수 잡는다. 그러니까 요 사주가 이제 어쨌든 뭐 절기로서 뭐 대서 이유 해가지고 이음진기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간으로 화가 떠가지고 그렇지 않다. 예. 금수가 용신이다. 자, 미월에 묘미에 을목 화 떴다. 뜨겁죠. 화토가 강하죠. 그죠. 조열하죠. 축중에 있는 개수가 좋다. 금수운이 어쨌든 와줘야 좋습니다. 금수운이 와줘야 좋다. 자, 이런 사주 해수 하나는 해미목으로 이렇게 합의돼 버렸고 요 해수를 좀 써야 되네요. 그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야 된다. 정관으로 정화가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용신운인 정관으로 임계운이 와줘야 좋다라고 봅니다.
임계운이 와줘야 좋다. 자, 다음 사주는 다음 사주는 토가 이렇게 많고 금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토가 많다. 어쨌든 재가 많고 신약하다. 인수. 조우로서도 수, 조우로서도 수고 내가 신약해서도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개수용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운이 와도 좋고, 그러니까 토생금을 천간으로 수가 용신인데 토가 와도 여기 금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흉함이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로는 그러니까 수도 좋고 목운도 좋죠. 내가 약하니까 목의 운도 좋다. 자, 미월에 을모 이렇게 떴죠. 온통 토금이죠, 그죠? 나를 제외한. 내가 약하죠.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관살이 있죠. 혼잡해 있죠. 그럴 때에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관살이 혼잡이 돼 있을 때 식상으로 쓸 것인가, 식상제사를 할 것인가, 인성으로 살인상생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월 뜨겁다 보니 화가 아니라 인성,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축중에 개수가 용신이다. 을축년 신경쇠약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을축년에 신경쇠약이 있었다. 자, 어쨌든 미월에 이 을미는 백호죠, 그죠? 을미 백호이기도 하고 을미 백호이고 충을 하고 있죠, 그죠? 충미충을 백호를 충을 하고 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4, 5미 그러니까 우리가 급각사를 볼 때 4, 5 미월은 미가 극각이잖아요. 여기 극각살인데 극각살을 이렇게 계속 충을 해요. 그리고 운에서도 이렇게 와서 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극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러질 수 있다던가 뭐 이 을목이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축토가 오면은 신금, 토생금을 하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러면은 내가 을목인데 이 관살이 이렇게 틈틈이 이제 계속 호시탐탐 나를 이렇게 근근목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짝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런 극각살도 걸리고 그리고 또한 이 을, 기, 사, 추 이거를 우리가 곡각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곡각살. 그 곡각살, 골절, 관절염, 뭐 디스크 뭐 이런 게 곡각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그 신경계통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쇠약도 오고 어쨌든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백호를 충에서도 그렇고 토생금을 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일주랑 같은 해가 되는 거죠. 같은 년이 되다 보니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해졌나 보네요. 을축일주인데 을축년이다 보니 그렇다.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밖으로 두드러지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미월의 을목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월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